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운용역님. 예. 자, 섹터별로 또 분석을 해주시고 종목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는 이제 안 좋은 제가 제약업종에 대해서 좀 펀드메탈 측면에서 분석이 드렸고, 오늘은 요즘 오늘도 잘 나가고 있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자재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도 실전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일단은 워런 버핏이 시장은 분석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기업 분석을 하는데, 기업 분석을 하면서 또 산업 분석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워런 버핏은 산업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매매하지 않는 산업이 있다고 그랬었죠. 기술주 매매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IT, 그 다음에 오늘 또 흐름이 안 좋고 있는 조선주 매매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해운업종이라든가 그들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이 매매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즉 워런 버핏이 기업 분석가이지만은 그래도 산업 분석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 기업을 보낼 때 있어서 그 산업이 경쟁 산업인지 독점적인 산업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기업을 분석하는지.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또 쇠퇴 산업인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면 경쟁이 치열할 거고,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면 또 신흥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분석이 산업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런 버핏이 산업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초기에 워런 버핏이 섬유회사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죠. 버크셔라는 섬유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해서웨이라는 방직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인수의 부분 자체는 산업은 안 좋지만 자산 가치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섬유업황이 좋아지면 또 수익을 내려고 인수를 했지만은 섬유업황 자체가 워낙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워런 버핏처럼 뛰어난 사업가를 한다 하더라도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워런 버핏도 산업 분석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체는 산업을 알아야 좋은 종목이 보인다는 겁니다.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산업 자체가 똑같이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좋은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산업이 있고, 먼저 좋아지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시장 역할에서 그런 어떤 어려운 국면 속에서 모든 산업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장 앞서가는 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얘기해 본 자체는, 응답 자체는 가장 지금 좋은 산업 자체가 건자재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월 6일 날도 제가 산업 분석해드리면서 건자재 산업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건자재 산업 자체가 전방 산업이 건설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 경기를 먼저 짚어드리면, 현재 건설 경기 자체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설 지수의 어떤 선행 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CBSI 지수 자체가 지난 7월 달에 약간 꺾였지만은 그래도 거의 60대에서 지금 거의 90대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를 받으면서 건설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월간 건설 수주 동향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달에 보게 되게 되면 건설 허가 면적, 수주 면적, 즉 향후의 어떤 건설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죠. 자료를 보니까 5월 달 한 달만 수주가 12조 6천억이었고 5월 말까지 연간 누계가 1월 달부터 누계가 약 46조 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43% 가까이 수주 활동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즉 정부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직 실적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건설업체들의 또 수주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형 건설사들은 못 간 이유 자체가 해외 쪽에서 많이 까먹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신고가고 화성력 산업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순수하게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괜찮은데, 자, 그분 중에서 제가 건자재와 관련된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전에 건설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가 지금 올해 최대입니다. 보니까 현재 상반기까지 보니까 6월 말까지 보니까 아파트 분양 물량이 17만 2천 건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최대가 좀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건설 수주 물량 자체도 올해 최대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부의 이제 건자재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7월 9일 날 정부 측에서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 건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건축 투자 부분 자체는 과거에 나왔던 건설 경기, 부동산 투자 경기가 다른 부분 자체. 이건 어떤 부분이냐? 그동안의 정부 정책 자체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는데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분양 유지 정책이었었는데 이번 발표 내용 자체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는 쪽입니다. 이 노후주택 전환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시장이 얼마만큼 업계에서는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약 무려 450조 원 정도가 이 노후 개발 부동산 정책에서 향후 수요가 창출될 거다. 이 물량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10년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얼마만큼 약효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건자재 업종에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시장 자체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마감재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골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만은 창호재라든가 단열재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재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대 있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이 완공이 되는 2년 이후에 바닥재라든가 가든 여러 가지 부엌 가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현재도 좋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건자재 섹터 자체는 2013년도에 4분기에 업황이 턴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건자재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재건축 물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좀 되고 있죠. 증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그다음에 올해보다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섹터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가구, 나무, 목재 업종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가구 쪽에 한샘이라든가 NX라든가 이 종목들 요즘 신고가인데, 현대리바트라든가 뭐 동아기업이라든가 선창산업이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들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나무, 가구, 목재 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차피 주거 환경 자체가 바뀌고 친환경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멘트보다는 골재 쪽, 나무 쪽에 했던 그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나무 목재 관련 종목들 현대 리바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비쌉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한샘 주가 자체는 좀 비싸다고 그랬었는데 워낙 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상승 탄력은 떨어지지만은 고점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현대 리바트라든 종목들이 주가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동아기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관점 이들 종목들 그다음에 선창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PBR 측면에서 아직도 청산 가치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이건산업 주가 자체도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상대 주가 자체를 싸 보이는 그런 부분이 나무 목재 관련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나무 목재 쪽에서는 여전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선창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은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뛰어난 회사이기도 합니다. 나무 목재 시장에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회사가 없는데 2012년부터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수익성 위주로 해서 분명히 전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특징 자체는 최근에 현대 리바트를 중심으로 가구 목재 가구 관련 종목들이 급증했다는데 이 회사는 썬퍼니처라는 가구 회사, 가구 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거의 1,500 정도 이상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값어치만 본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 싼 것 같고 그다음에 다린이라는 화장품 펌프캠 회사를 올해 상반기 때 3월 30일 날 인수가 됐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때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다 한다면 이 자회사 두 회사 가치만 본다 하더라도 이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고 현재 지금 기관이 집중적으로 어제까지 5월달 이후에 147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목표 가격을 18,000원 제시해드려서 이미 목표가를 돌파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25,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관련 쪽입니다. 시멘트라든가 네미콘 관련 기업들인데 이들 부분도 최근에 지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증가가 좀 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급 물량이 증가가 좀 되고 그다음에 레미콘 가격도 인상될 조짐을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관련 기업들이 물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는 관점에서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이들 시멘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특징은 일단은 PBR들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거죠. 조금 전에 한샘이라든가 관련 것들, NX라든가 종목들 PBR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들은 여전히 이들 시멘트 관련 회사들은 충분히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자산 가치가 아직 재평가를 안 받았다는 측면도 고려해 본다는데 현재 PBR 측면 1배단의 수준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뭐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을 했지만 기관 투자가 30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면세점보다는 레미콘 사업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그런 흐름으로 전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시멘트 관련 종목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아시아 시멘트가 주가가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릴 종목인 것 같고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재무 내용 자체가 우량하고 예사가 이제 그 동양시멘트 인수전에 참여를 하는데 만약에 인수에 성공한다면 뭐 가격 협상력이 증가되면서 업계 1위로 올라선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산은 현금성 자산이 뛰어나다는 관점에서 중장기 안정적인 성장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16만 원 정도 목표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관련 종목들입니다. 페인트 관련 종목 KCC, 사마페인트, 건설학, 노르프페인트, 조광페인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감재 성격이죠.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 이 종목 특징도 대체적으로 PBR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격의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중에서는 페인트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싸 보이는 주식이 건설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최근에 주가가 뭐 조광페인트라든가 노르페페인트라든가 사마페인트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PER이 지금 11배, 12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건설학 주가 자체는 여전히 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학은 목표가 68,000원 정도까지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급락해도 주가 쉽게 안 빠지죠. 근데 이런 종목은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염으신 분들은 충분히 건설학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루미늄 폼이라든가 데크플레이트 쪽이죠. 데크플레이트 쪽인데 이쪽은 제가 전반적으로 업황이 괜찮은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폼이나 데크플레이트 쪽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금강공업하고 삼목 에스폼은 알루미늄 폼이고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이라든가 오이나이티라든가 제일테크닉스는 데크플레이트 쪽인데 바닥재 쪽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주택시장 쪽입니다. 이들 쪽은 아파트 고층 쪽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들 쪽은 최근에 1분기까지 실적을 좀 보니까 매출액도 감소를 하고 있고 상당히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은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실적이 좀 약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제 삼목 에스폼이 관건인데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삼목 에스폼도 1분기 실적이 경쟁회사가 진입을 하면서 실적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가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경쟁회사가 진입을 좀 하면서 약간의 타이트해진다는 관점에서 따라가는 매매는 바람직하지 않고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금강업이라든가 얕은 건자재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삼목 에스폼도 상승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데크플레이트 쪽은 삼목 에스폼 정도만 현재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쪽은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쪽입니다. LG 하우시스, 백산, 라이온컴텍, 백산 라이온컴텍은 단열재 쪽이죠. 단열재 쪽인데 이쪽에서는 LG 하우시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LG 하우시스는 건자재보다는 최근에 부진한 부분 자체가 자동차 부품 쪽에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적이 안 좋은데 건자재 부분 자체는 양호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LG 하우시스도 꾸준하게 상승이 좀 전개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 하우시스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현재 가격대에 접근이 가능할 거고 목표 가격 2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법인이 올해 안공이 좀 됨에 따라 가지고 건자재 시장 자체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성이 좀 매출이 증가 좀 되면서 성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어제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접근한다 한다면 충분히 2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이 무난하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워런 버핏의 관심 종목 중에서 사조산업이 최근에 거의 다시 고점까지 올라왔죠. 사조산업 거의 목표 가격 12만 원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저점 매수 가능할 것 같고 어제 오늘 좀 약간 조정권인데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학 조금 전에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선창산업이 목표 가격 18,000원 잠 잡아드렸었는데 25,000원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해서 저점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KC그린 홀딩스가 좀 부진했는데 특별한 악재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 좀 빠지면서 개인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가격 여전히 성장성이 부각된 종목에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동원개발이 오늘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68,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해운도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관심권은 그다음에 베이지하우스가 오늘 고점 돌파한 이후에 애국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애국계가 지속적으로 지분을 축소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 충분히 2만 원을 보고 접근하는 매매 전략 여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워런 버핏의 한마디를 오늘 또 전해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인데요. 오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 실적은 노를 얼마나 잘 젓느냐보다는 어떤 배에 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죠. 좋은 업황에 묻어서 가게 되면 저절로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는 거죠. 업황이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이 좋다 한다 한다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런 버핏이 산업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까지만 그래도 산업 분석, 좋은 산업을 가지고 매매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가치주의 관점에서도 건설 관련주, 건설화학, 선창산업, 동원개발까지 건설 건자재 관련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있었네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전략을 확인해 봤고요. 오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